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8월 20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여의도 정치판이 마치 철부지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상당히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격적인 공격을 하면서, 원색적인 공격을 하면서 또 그것을 방어한다고 또 좀 청년 정치인을 자임하는 사람들이 또 나섰죠. 그러니 이준석 옆에 있는 또 다른 청년 정치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반격을 하는 이런 일이 지금 되풀이되면서 어떤 이 과거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정치, 이것은 없고 마치 정치 게임을 벌이는 것처럼, 그리고 아주 어떤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유치하고 정말 이 목불인견이다, 자,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행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준석이 있는 것이죠. 제가 그제 이준석의 소동이 우리 사회 전반에 여러 가지 그 폐악을 끼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청년 정치에 대한 기대를 배신하는 그 현상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 지금 그래서 그것이 어제 오늘 계속 거의 뭐 극도로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이것이 어떤 폐해를 미치고 있는지. 자,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을 해야 되고 집권 여당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입법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때문에, 그리고 이준석이 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그 국민의힘 대표가 되고 나서 또 뽑아놓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기성정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기성정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좋은 질서를 세웠다면야 그거야 뭐 환영할 일이지만은 아예 여의도 정치권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그 이항희 윤리위원장이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를 예고를 했죠. 그래서 영구 제명 수순으로 갈 수 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어제 나왔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의 첫 반응. 이준석은 본인이 당 대표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당내 기구인 윤리위원회의 입장문에 대해서 이준석의 첫 반응 이겁니다. 푸하하하. 푸하하하. 비웃는 거죠. 우습다 이거죠. 어제 그 윤리위 입장문을 보고 그 언론사 기자들이 이 문자 메시지로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물었는데 일제히 전부 다 답신이 푸하하하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MBN 인터뷰에 나가서 이렇게 된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에게 보낸 문자다. 문자가 가장 큰 분란을 초래한 요소다. 이렇게 하면서 왜 그것은 징계하지 않느냐. 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이준석이 이렇게 정치 게임을 벌이니까 그 여파가 상당히 크게 미치는데, 이 청년 정치 이것을 자임하는 사람들이 또 편가르기를 해서 구태의연한 이전 투구를 지금 벌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준석이 워낙 소동을 일으키니 또 다른 친윤 쪽에 있는 젊은 정치인들도 같이 가세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 판이 점점 커지면서 과연 이런 대응이 옳은가 싶을 정도로 이준석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또 새로운 먹잇감이 나타난, 이준석을 공격을 하면은 이준석은 정치를 게임처럼 하기 때문에 공격을 하면은 시인이 나서 또 더 세게 반격을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죠. 자, 심지어 뭐 대통령에게도 개고기에 비유하는, 나도 쏘갔다, 국민도 쏘갔다, 국민을 속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준석에게 아예 무시하는 전략이 낫지, 이렇게 또 본인의 존재감을 또 나중에 부각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이준석을 공격을 함으로 해서 또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 또 시작을 했습니다. 장예찬, 윤석열 캠프 출신이죠. 장예찬 씨가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의도 2시 청년, 이 정치 말고는 다른 일로 돈 벌어서 세금 한 푼 내본 일이 없는 사람들. 나는 음악학원도 하고 웹소설 웹툰도 쓰고
홍보 기획도 하고 했는데 여의도 두시 청년들은 무의도시 가는 인물이라는 이 이야기죠. 여의도 두시 청년이 뭐냐면은 여의도에서는 오후 2시가 되면은 여러 가지 정치 행사들이 막 벌어집니다. 국회의원회관이나 또 뭐 국회 밖에서도 점심시간 후에 여의도에서 여러 가지 2시에 뭐 세미나 토론회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거기 기웃기웃하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여의도의 정치 낭인들이라는 이야기죠. 별로 직업 없이. 그러니까 오후 2시에 행사에 참석을 하려면은 직장이 있는 사람은 참석을 못 하죠. 직장이 없는 사람들, 그냥 돈벌이 해본 사람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세금도 안 낸 사람들이 여의도에서 기웃기웃거린다. 그래서 여의도 오후 2시 청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이준석의 같은 패거리인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 또 나국대 출신, 나는 뭐 국민의힘 대변인이다 하는 뭐 토론 배틀 통해서 이준석이 뽑은 그 사람들을 겨냥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준석을 목타깃으로 삼은 것이죠. 이준석도 2021년에 20대 나이에 이 박근혜 키죠. 뭐 박근혜 비대위원회의 비대위원 이렇게 등장한 이후에 11년 동안 뭐 다른 일 한 거 사실상 없습니다. 그냥 정치권 주변에 이 배회하면서 방송 출연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쩌다 대통령이 돼서 이 상황까지 온 거죠. 자, 그래서 장예찬이 여의도 2시 청년을 하니까 또 여기에 아주 코미디 같은 그런 또 반응이 나왔습니다. 임성호라고 있는데 여기가 나국대 출신이죠. 그 토론 배틀 출신 전 뭐 대변인인지 부대변인인지 임성호라는 사람이 이준석 키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의도 10시 청년. 10시 청년이라는 걸 지어냅니다. 2시 청년. 장예찬이 그러니까는 그것도 대치를 하겠다고, 반박을 하겠다고 임성호라는 사람이 여의도 10시 청년.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국회의원 이름을 빌려서 오전 10시에 소통관을 어슬렁거리는 사람, 즉 장예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면은 그 소통관은 국회의 기자실이죠.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면은 그 소통관 기자실에서 어떤 뭐 기자회견을 하거나 뭐 성명을 발표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역 국회의원이 추천을 하면은 그 국회의원 이름으로 소통관 기자실을 빌려서 거기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장예찬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이용이라는 의원에게 부탁을 해서 거기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준석을 공격을 했죠. 자, 그러니까 이 이준석 사람인 이 임성호가 보통 소통관에 또 기자회견 이런 게 오전 10시에 많이 열립니다. 그러니 여의도 10시 청년 이런 말을 지어내서 또 반박을 하는, 마치 게임을 하고 무슨 소설을 쓰는 것처럼 이런 일이 지금 국회 안에서 번젓이 벌어지고 이것을 또 각 언론에서 요즘 인터넷 매체가 많으니까는 뭐든지 말에 나오면 막 쏟아냅니다. 전에처럼 그 지면이 제한이 돼 있고 방송 시간이 제한이 돼 있으면 그렇게 못 하는데 인터넷 신문이 엄청 많으니까는 여기서 한마디만 하면 그대로 막 써서 막 보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신이 나서 자기 이름이 막 SNS에 막 나오고 인터넷 언론에 나오니까 신이 나서 또 막 지어내고 하는. 자, 이것이 지금 청년 정치라는 이 여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임성호가 장예찬이 이용 의원의 추천으로 이준석 비판 기자회견을 한 것을 두고 여의도 10시 청년. 자, 이렇게 하니 또 근질근질하면 못 참는 이준석이 또 가담을 했습니다. 또 뭐라고 했냐면은 예찬이가 뭐라 하면 안 되지. 이 장예찬과 이준석은 뭐 관계가 좋을 때는 형 동생하고 하는 그런 사이죠. 예찬이가 뭐라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또 유치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원외,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인 용태가 전당대회에서 꺾은 현역 비례대표 의원에게 소통관 빌려달라고 해서 기자회견 할 수밖에 없는 예찬이가 그러면 안 되지.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청년 그 최고위원이 김용태죠. 청년 최고위원이 김용태인데
작년 6월 달에 최고위원 경선할 때 같이 경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용입니다. 지금 비례대표 국회의원, 청년 최고위원목을 놓고. 그래서 이 김용태는 이용한테 이겨서 청년 최고위원이 된 사람인데, 김용태한테 진 이용에게 부탁을 해서 소통관을 빌려달라고 해서 왜 김용태를 공격을 하느냐, 김용태가 자기를 공격을 하느냐. 김용태는 이용을 꺾은 사람인데, 김용태한테 진 사람한테 겨우 이름 빌려달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주제에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이 기성 정치권에서는 아무리 구태라고 해도 이런 식의 어처구니 없는 코미디 같은 유치한 반응은 볼 수 없던 일이었죠. 자, 이것이 지금 일상화되고 있는 것이 여의도 정치판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니 장해찬이 또 반격을 합니다. 이준석은 윤석열 정부 망하게 망하게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이준석은 정부가 무너져야만 우리들의 공간이 열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이것은 일단 말은 맞는다고 해도 어쨌든 이준석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준석이 또 말을 지어내서 이거 먹잇감을 찾았다고 막 공격을 하고 인터넷 언론에서 막 써주고 또 방송도 계속 마이크 빌려주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니 이것도 저는 적절치 못한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장해찬 씨도 진정으로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하고 안정이 되도록 도우려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무시를 해버려야 됩니다. 무시를 하면은 나중에 라디오 방송국이나 아니면 언론 인터뷰 기회를 그렇게 주지는 않죠. 지금 비대위가 출범을 해서 전당대회가 되고 또 이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 기각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점차 안정이 되어 가면서 이준석은 잊혀지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이준석을 계속 끌어내서 같이 싸우자, 나와 싸우자 이렇게 하면은 본인도 계속 이름이 올라가는 거죠. 지금 장해찬은 그것을 자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서서 할 테니, 내가 나서서 이준석을 상대할 테니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에 전념하시라. 말은 좋죠. 그렇지만은 이준석을 공격을 하면 이준석은 정치 게임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세게 공격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치 철부지들이 놀이를 벌이는, 자, 그런 식으로 여의도 정치판이 돼가고 있는데, 또 장해찬 폭로성 발언도 했습니다. 친이준석계 청년들이 언론, 방송의 출연 기회를 장악하고 있다. 출연 기회를 장악하고 있다. 우리는 출연도 잘 못하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준석이 전언으로 알려진 사석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나에게 이 새끼 저 새끼 했다는 말을 내가 전해 들었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내가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뛰어다녔다 그러면서 눈물도 보이고 막 그렇게 감성의 호소를 하는 그런 모습도 이준석이 보였죠. 여기에 대해서 장해찬은 전언으로 알려진 사석 발언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런 식이면은 나도 폭로할 게 참 많다. 이준석에 대해서 폭로할 게 참 많다. 이러면서 또 뭔가 카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서로 극단적으로 SNS를 통해서 서로 조롱하고 멸시하고 야유하고 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이런 행태를 지금 소위 청년 정치를 자임하는 사람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지금 난장판을 피해가지고 대통령실로 옮겨간 청년 대변인 출신도 있었죠. 박민영. 이 사람도 토론 배틀 출신인데 이준석과 같이 이준석 키조로 있다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박민영은 청년 대변인을 하면서 현역 대변인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2개월 불과 집권 2개월 후에 여당 대변인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막 공격을 했던 피해를 토하는 심정이다 어쩌고 하면서 막 공격을 했던 사람이죠. 일종의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당 대변인이 2개월 만에 민주당이 쳐놓은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같이 공격을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인 박민영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콜이 오니까 지금 대통령실로 가버렸습니다. 자, 이런 행태.
어쨌든 청년 정치의 민낯이 막 드러나고 있는데 그 핵심은 이준석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본인에게 그 욕설을 했다고 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온 국민이 지켜보는 TV 기자회견에서 막 공개를 했지만 본인도 그때 윤석열 대통령 되면 난 지구를 떠날 거야. 그리고 윤석열 그때 후보를 겨냥을 해서 원희룡 그 당시 후보와 통화를 하면서 저거 금방 정리된다. 저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의혹도 있고 거의 그러니까 조국을 뺨치는 내로남불 그때 적조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조국이 과거에 했던 말들이 지금 막 그 오버랩 되면서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했는데 지금은 이적조 이준석의 적은 이준석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안철수에 대해서도 엑스신 인간 이하의 수준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징계까지 받았죠. 이준석이. 그때 이준석이 했던 말은 사석에서 했던 발언인데 어떠냐. 자,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은 사석에서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전에 들었다는 것을 가지고 국민 앞에 이렇게 공개를 하는 그런 행태가 지금 청년 정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은 성상납 그리고 또 명절에도 선물을 받은 그렇게 호가호위를 했던 박근혜 정부 초기에 그리고 박근혜 탄핵에 또 앞장서는 유승민을 따라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증거인멸 그때 일을 대해서 은폐를 하려고 증거인멸 교사를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성상납을 했다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경찰에서 추가 진술을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준석이 여성 가수를 소개해달라고 해서 소개해줬다. 송파구에서 100만원짜리 식사를 했다. 30만원짜리 와인을 마셨다. 이게 청년 정치인가요? 자, 이런 행태, 이 자체만으로 지금 벌이고 있는 과거의 것은 물론이고, 성접대 받고, 향응 받고, 이런 것은 물론이고, 지금 벌이고 있는 행태 자체만으로, 이준석은 영구 징계감, 그러니까 제명감이기 때문에, 영구 제명감이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이양희 위원장이 다시 추가 징계를 하겠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준석에게는 아직 사법 리스크도 최대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죠. 곧 소환된다는 이야기까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준석 사태는 이제 정리가 될 텐데 저는 정리가 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정리가 되더라도 당분간 여의도 정치판에 청년 정치 이런 것이 발붙이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다 이준석 때문이죠. 또 하나 이준석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모두들 따끔하게 질책을 하고 그동안 이준석을 좀 두둔을 했던 청년 정치라고 두둔을 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다 질책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다 이러고 하다가 지금은 도저히 안 되니까는 손절을 하고 하는데 극히 일부 기성 정치인들 하태경을 비롯해서 극히 일부 이 기성 정치인들은 또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 과거에 인연 때문만으로 이러지는 않겠죠. 같이 바른정당해서 탄핵에 앞장서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어떤 정치적 의도 때문에 끝까지 이준석을 부추기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자 이런 사람들도 이준석이 정리되면은 동시에 여의도 정치판에 계속 발을 붙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 보내드린 정가 뒷담화였습니다.